제가 진짜 힘 있는 사람이면 아예 그냥 김건희 일가 수사청 그렇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끝날 때까지 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끝날 그치. 때까지 끝난 게 네. 아니라고. 먼저 사이다 뉴스 자 속보인데요. 김건희 특검 한동훈 소환 통보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자, 이 한동훈이 일단은 소환 통보 받은 거는 거의 뭐 처음 아닙니까? 재판에 증인 출석이 있었나? 뭐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근데 그런데 한동훈은 한동안 비껴 있었죠. 그러니까요. 라임이에요. 한동훈이 한동안 비껴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군요. 의도하셨죠. 아니에요. 제가 MBC 기자입니까? 자, 혐의는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데요. 출석 요구를 3타임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또 이제 안 받은 거야.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환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참고인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네가 뭐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사실 참고인 아니거든.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뭐 지금 참고인으로 일단 소환이 됐지만 네. 사실상 김건희가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박성재를 통해서. 네. 그렇다면은 직전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에게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오갔을까요? 마지막에 한동훈이 뭐 수백 통 왔다. 그렇죠. 갔다 답변을 하지 않은 뭐 그런 거에 이제 당 대표가 된 다음부터 그렇게 되니까 김건희가 거의 노발대발한 거지. 그렇지. 그 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뭐 상사인 윤석열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랬다? 그거 아니라는 거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이 되지만 한동훈에 대해서도 밝혀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핵심 혐의 자체가 명태균 관련해서 이제 김상민 네. 공천 뭐 그런 얘기들인데 거기서 가지를 칠 가능성이 있냐 이 말이지. 우리가. 그럼요. 김건희 특검이 여태까지 수사를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평 땅 문제, 고속도로 문제 같은 경우는 원희룡도 못 불렀잖아요. 시간이 없잖아. 28일까지. 그러니까 아니 뭐 연장하더라도 그러나 뭐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은 다 하겠다는 거고 김건희 특검팀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이 처음 시작할 때 생각했던 거에 한 70%는 했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김건희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복마전이라 그렇죠. 손대면 톡 터지고 손대면 톡 터지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담아낼 수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많다. 말도 많고 범죄도 많고 개입한 곳도 많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특검으로 가야 될지 이것도 좀 고민해야 돼. 제2특검 뭐 이것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범죄가 너무 많으면 차제에 정돈하고 경찰청 국수본으로 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어제 이제 대통령이 그 12.3 네. 성명 이후에 이제 기자 질의를 받으시면서 요 질문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국수본에서 하게 될 경우에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사실상 수사를 직접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좀 고심하고 있다라고 내심을 밝혀서 제2특검, 종합특검 쪽으로 가는 수순을 아마 지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그 김건희를 수사 무마했던 검사들 직접적으로 검사들에 대한 그 당시 검사들 당시에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유미 네, 그리고 창원. 네, 창원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박성재가 직접적으로 김건희 기올백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수사 무마를 했던 그 라인 있지 않습니까? 조상원 차장이 그걸 발표를 했고요. 뭐 최재원 차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지금 수사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검사를 다시 국수본에서 수사하는 게 좀 맞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네네. 네. 그런 점 때문에라도 특검이 다시 서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로 보내기에는 조금 약하고 너무 약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뭐 엊그제 계속 대검찰청으로부터 시작해서 박성재 라인으로 아래 쭉 내려가고 있는 게 이제 그런 수사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데 자, 그래서 기대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제2특검으로 가는 거 찬성하는데 네. 거기서도 다 담아내지 못할지도 모른다. 범죄가 너무 많아서. 너무 다양해서. 아니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범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진짜 힘 있는 사람이면 아예 그냥 김건희
일가 수사청 아, 그렇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끝날 때까지 네.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끝날 그치. 때까지 끝난 게 네. 아니라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참 정치가 어렵다. 그죠? 아니 그래도 구체적인 범죄는 발본색원해야죠. 네.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대통령이 정의로운 통합 음. 그리고 미봉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믿고 여러분들 가보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양평도 그렇지만 오늘 보니까 양평도 김 과장인가 하는 친구 다시 2차로 소환했다고 좀 전에 특검보가 발표했는데 요것도 말이죠. 속보 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의혹 21g 대표 주거지 등 압수수색. 아직도 안 했나 이거?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요것도 사실은 21g이 아니라 계속 파다 보면 한 21톤 정도 나올 만한 사안인데 네. 이것도 아직 우리가 좀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돈이 또 네. 뒤로 빼돌렸는지도. 그렇기도 하고 21g 대표 그리고 이 21g 대표 아내랑 같이 샤넬백 교환할 때 네. 같이 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관저 이전 요거는 이제 동기고 그 엮여진 많은 일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 그런 네. 거는 사실 소액이고 네. 그냥 친분을 확인하는 정도 수준의 가벼운 인사지 네. 본격적인 건 아직 뭐 들어가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관저 이전을 통해서 어떻게 이자들이 헤쳐먹었는지 그걸 좀 더 밝혀야겠죠. 맞아요. 왜냐면 너무나 각별해서 자신이 뇌물로 받은 샤넬백마저 교환을 시킬 때 심부름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각별한 겁니까? 유경욱이 김건희의 문고리로 불리는데 유경욱 그렇게 문고리와 같이 함께 동행할 정도라면 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것이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우리 최순실 때 최순실 때는 네. 우리가 함께 취재했던 최순실 사건의 준말입니다. 네. 최순실 때는 사실 박근혜랑 경제 공동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가 정치 공동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밑에 들어가면 이 김건희 라인으로 해서 경제 공동체가 고구마 줄기처럼 많아. 네.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를 아우르는 수장으로서 윤석열과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렇죠. 있었던. 아 정말. 권력의 공동 간단- 사유. 아. 네. 자 잠깐 그럼 또 내란 특검. 네. 뭐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소식들도 확인해 볼게요. 내란 특검 윤석열 위증 혐의 추가 기소. 박종준, 김성훈도 재판해. 반가운 얼굴들이 막 나옵니다. 경호처, 박종준, 김성훈까지 뭐 지금 이제 막판 일종의 좀 정리 국면으로 막 들어가는 서두르는 듯한. 그러니까 시즌 모습이에요. 1 끝내고 시즌 2로 네. 가는 단계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보통 이제 드라마 이제 끝내려면 마지막 부분에서 막 서둘러서 결혼시키고 화해하고 막 이제 막 그 뭐 계속 그 몰라 그 비밀리에 감춰 있었던 알고 봤더니 네. 네가 내 아들이었어 뭐 이런 순간이에요 지금 그죠? 네. 언제 때 드라마를 얘기했어? 막장 요즘은 그런 드라마 안 해. 요즘도 하나요? 요즘도 해요. 일일 드라마. 그 키스하지 아, 말 걸 일일 그랬어. 드라마. 그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키스하지 말 걸 그랬어. 키스를 괜히 저는 했나? 그런 드라마 있어. 있어요. 제목은 알아요. 전 네. 김부장밖에 안 봐서. 네. 저는 그런 거 안 보고 다들 하이틴 드라마. 로맨스 뭐 이런 것만 봅니다. 영원히 정화되는. 거기도 출생의 비밀이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하는데 오해가 생겨서 계속 이렇게 벌어져. 사실 그게 아닌데 한마디만 하면 끝나. 드라마가. 네. 사실 오해였어. 그럼 끝나는데 계속 오해가 오해를 낳고 막 이렇게 해서. 마지막 회까지. 네. 아, 근데 안 볼 수가 없는. 네, 지금 특검 대단원 일부 대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뭐 정리하는 거죠. 한덕수 재판 허위 증언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잔불 처리입니다. 그죠? 내란 특검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기소. 네, 잔불 처리. 잔불 처리 중에 돋보이는 게 요 대목이거든요. 이은우 전 KTV 원장, 김신 전 가족부장 기소. 네. 근데 의외로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관심들이 적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론 쪽이니까 네. 도대체 그날 어떻게 그 중계가 이루어졌나. 네. 근데 놀라운 거는 다 그 내란 그 계엄 담화가 생중계인 줄 알더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변호사님도 그렇게 하셨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거에 대해서 공개를 하시면서 이거는 녹화돼 있던 거고, 네, 그 기자들이 따로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때 굉장히 파장이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분적인 오보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녹화라는 걸 확인했는데 네. 누가 녹화했는지. 네, 그래서 저는 제보를 K로 받았어. 네, 그리고 제 또 2차 제보자가 KBS였대. 네, 그래서 이거는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다. K가 있다. 네. BS가.
네.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얘들이 보도 자료를 냈는데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이 녹화 이미 확인이 됐어요. 뭐라 그랬냐면 당시에 KBS 측이 저한테 해명 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네, KBS 측에서 대통령실 전속 촬영 담당 공무원이 찍고 음. KTV가 송출해 네. 타 언론사에서 수신을 받았다고 해명하면서 녹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요거 이제 미디어 오늘 기사인데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전속은 직원이니까 상관없어. 근데 KTV가 부당 불법하고 반헌법적인 내용을 송출하는데 가담한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면 처벌은 안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헌법 준수 TF 차원에서 다 이 묻은 거를 확인해야 아니 전 됩니다. 처벌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렇죠. 내란을 일으키는데 내란을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음. 포고령이라고 A4지 한 장을 지들 손에 들고 있는 거랑 이걸 국민들에게 전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주요 임무 종사했다고 봐도 되는데 만약에 KTV가 그 자리에서 나 이거 송출 못 하겠어. 네. 했어봐. 음. 그러면은 저는 집에 KT만 틀어놓고 있죠. 윤석열이 그러면은 녹화본 가지고 방송사 막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계엄이 그 발효 안 됐을 가능성이 많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알려지지 결정적인 않으면 네. 주요 업무를 한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왜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하는 게 중요하냐면 네. 방송사들도 다 받은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들쭉날쭉해요. 방송 시간이 다. 그 생중계면 시간이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방송사마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송출했잖아. 네.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액션이 있었어야지. 최소한. 국민의 눈 이걸 틀 역할, 거지가 말 귀 거잖아. 역할을 해줘야죠. 대통령이 방금 이런 걸 했는데 뭐 계엄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전시 그에 준한 사태는 아닌데라고 해주면 뭐 그렇죠. 대박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그때 그렇게 네. 요거를 우리 틀어달라니까 이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튼다라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틀어버렸잖아. 그게 앵무새지. 내용도 그렇죠. 알았을 텐데요. 그렇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생중계가 아니라 녹화라면 이게 한 번 또 NG까지 났대요. 이 와중에. 네. 윤석열이 NG다. 그 네. NG본을 보고 싶어. 네. 근데 NG본을 말고 다시 이제 해서 뿌렸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얘들은 이전부터 녹화를 준비하면서 계엄 사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 대통령실 비서실장부터 쭉 홍보 수석까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걸 계엄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합법적 의결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고 가서 생중계를 했다라는 게 자기네 지금 주장이잖아. 그게 아니었잖아요. 미리 녹화를 준비하고 있었어. 그러면 얘네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1년 전 장면이지만 우리 달고나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겠는데 윤석열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앉으면 돼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중계로 봤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녹화를 했으면 그런 장면을 걷어낼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의도인지 아닌지 저는 수사 대상이 됐으면 좋겠고 더 강교한 작전일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마치 생중계처럼 보이는 뭐 따져봐야죠. 그리고 보면 10시 23분에 생중계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쭉 그 테이블에서 회의하다가 이제 나간다 그러고 나가잖아. 그러면은 그 시간도 다시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돼요. 생방송이 아니었다는 거잖아. 그럼 네. 타임 테이블을 다시 짜야 된다. 여하튼 그 다시 타임 테이블 다시 짜기 싫어서 특검이 대충 지금 이대로 가고 있나 모르겠는데 여하튼 요거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